하반기나 내년 초는 가격의 움직임이 확실히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리 인하가 확실시 되고 있잖아요. 5월달은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전세가 자극이 되고 있어요. 따라가는 시기들이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시장이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 지금 일단은 상급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참 대단하죠. 되게 신기한 시장이에요.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신고가율은 되게 높아요. 거래를 막는 정책이 강남에 있으니까 거래량은 눌려져 있는데 근데 호가는 올라가 있고 이 호가를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5월달 기준으로 27건이 거래가 됐거든요. 지금 이 압구정동에는. 근데 압구정동에 21건이 신고가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천장이 뚫려가지고 이 천장이 끝이 어딘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 천장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멈출 수 있어. 멈춘 시기는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미 많이 올라가 있어요. 많이 천장을 뚫었어요. 그러면은 이 천장이 뚫어서 밑에 있는 게 가만히 있느냐? 아닙니다. 이제는 따라가는 시기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일어날 것이다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또 하냐면요. 지금 우선 4, 5월 달에 거래량의 추이를 한번 볼게요. 오늘 기준으로 4월 거래량이 4,943건이 되었습니다. 아니 4월 거래량이 끝났는데 아직까지 되느냐? 아닙니다. 4월 거래량은 5월 말까지 신고 기간이기 때문에 5월 말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지금 추세로는 5,500건에서 6,000건입니다. 5,500건, 6,000건이면은 여기 보시면은 지금 3월 달에는 피크였죠. 그리고 그 다음에 2월 달 같은 경우는 6,000건인데 지금 추세가 5,500건이 요 정도 갔다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5,500건에서 6,000건 사이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이가. 지금 우리가 신고 기간이 한 11일 정도 남았으니까. 그래서 우선은 이 거래량이 조금은 둔화가 된 건 맞다. 2, 3월 달이 피크였으니까 4월 달은 둔화된 걸로 갈 것이다. 예, 떨어졌습니다. 토지거래허구 여기 지정이 되고 조금 눌러 있는 상태에서 다른 데로 퍼졌지만요. 송파, 강남, 서초 이런 데서는 거래량들이 많이 안 나왔어요. 용산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다른 데로 퍼지고 있는데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다른 데는 좀 움직이고 있는데 송파, 강남 3구랑 용산 쪽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요. 4월 달의 거래량은 2월, 3월보다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은 분명한 거는 1월을 넘어섰고 이 4월 달은 5,500건에서 6,000건 사이가 나오는데 5,000건 정도가 넘어가면요. 서울의 평균 거래량, 정상적인 거래량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 규제가 이렇게 많은데 요런 하반 경직을 잘 유지를 하고 있었다. 까지 이제 4월 달은 보면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5월 달은 어떠냐? 5월 달은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보시면은 5월 달 거래량이요. 4월 달하고 3월 달 거래량을 넘어갔습니다. 일시적으로. 물론 이거 이제 지금 3월 달 거래량이나 4월 달 거래량 요게 이제 가파름이 3월 달이 좀 가파르잖아요. 요거처럼 가파르지는 않을 건데 분명히 거래량들이 여기를 지금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쭉 갈 겁니다. 이 거래량은 뭐냐? 5월 1일부터 5월 17일까지 거래량이 1,160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3월 1일부터 3월 17일, 4월 1일부터 4월 17일 거래량입니다. 이 거래량을 비교할 때 5월은 1,160건, 4월은 947건, 4월에 제가 5,500건, 6,000건 나온다 했죠. 3월은 1,087건, 3월은 10,000건이 넘어갔습니다. 속도는 늦춰질 겁니다. 그런데 5월 달에 이 추세면요. 7,000건 이상, 8,000건 이상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휴무일이 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간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긴 한데 5월 달에 거래량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요. 서울의 거래량의 비율 보면은 여기 7%, 11%가 있죠. 강남 3구와 용산 여기가 거래량이 한 7% 정도. 그 다음에 마용, 성광 중에서 용을 빼고 마, 성, 광 여기가 거래량이 11%, 나머지가 82%입니다.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디서 늘어날까요? 지금 원래 강남, 서초, 송파 이런 이 동네는요. 여기에서만 거래량이 용산까지 포함해서 여기서만 거래량이 서울시 전체의 15에서 20% 사이의 거래량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강남 3구랑 용산이 7%밖에 안 되고 마용, 성광, 강남 3구를 합쳐야지 18%가 나옵니다. 거래량이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근데 나머지에서 거래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격의 기류들이 노원이 지금 거래량이 좀 많거든요. 거래량이 많이 되고 있고 하급지에 좀 나타나고 있어요. 조금은 아직 미미하지만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거래량이 작은데 이 강남 3구 용산 마용 성광은요. 작은 거래량에도 신고가가 일어나고 있고 호가가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이 하방이 되게 강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냐면요. 지금 시장은 퍼지고 있는 시장이다. 그리고 이 퍼짐의 속도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6월달, 7월달, 8월달 되면 불확실성이 하나씩 해소가 될 겁니다. 그 해소가 되면서 가격의 움직임들은 있을 것이다. 그거 오늘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주택 매수 심리 자체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는데 아직 평균까지는 왔는데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걸 좀 확대해서 보면은 그 추이 자체는 조금 늘어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의 추이는 4월과 또 다른 양상으로 거래량들이 올라가는 추이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3월달은 2월달 3월달은 핵심 지역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다. 그리고 4월달 같은 경우는 그 주변의 지역과 핵심 지역이 같이 움직이면서 퍼지고 있다. 그리고 5월달부터는 하급지에도 거래량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와중에 장기적으로 이제 볼 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생각을 하면 돼요.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오피스텔도 나중에 서울의 거래량이나 수도권의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오름세가 좀 반응이 될 때, 그때 그 사람들의 수요가 넘칠 때 오피스텔의 공급의 절감과 맞물려 가지고 가격의 움직임들이 조금은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오피스텔 사지 말라고 합니다. 오피스텔 사지 마세요. 사지 마시고 이거는 시기적으로 뭐 괜찮은 물건이 있어서 뭐 한 3억짜리 물건이 2억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물건을 시기적으로는 짧게 살 수는 있지만은 투자 물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차익형 부동산이 아니라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전세를 놓는 게 아니라 월세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피스텔도 공급이 많이 부족해서 얘도 가격적인 부분들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향후에 자극이 될 수 있다. 그럼 자극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피스텔은 우리가 그때를 매도의 타이밍으로 잡는 게 좋다. 매수의 타이밍으로 사볼까가 아니라 매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시기를 나중에 좀 바라봐라. 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다시 아파트로 돌아와서 제가 이전에 이 거래량들을 좀 보면서 아파트가 최상급지, 상급지, 풍선효과가 하급지도 지금 자극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번 시간에도 짧게 얘기를 했지만은 금리 인하가 거의 뭐 확실시 되고 있잖아요. 5월 29일 날 이창용 이제 총재가 금리 인하 이제 의심하지 말라. 이제 경기 상황이 이제 상황에 따라 충분히 낮출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전세에 대한 부분인데 집값도 자극이 되고 있지만요. 지금 문제는 전세가 자극이 되고 있어요. 전세의 금리가 이제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12월 달에 작년 12월 달에 4.15%였거든요. 4%대였어요. 그런데 매달 0.1에서 0.2씩 낮아지더니 지금 3.48 정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전세에 대한 수요들이 분명히 자극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움직이고 전세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의 금리가 낮아지고 있고 월세는 가격들이 올라가 있죠. 지금 오르고 있고 전세 같은 경우는
매물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줄어들었냐? 계약갱신 청구권도 있고 너무 비싸다 보니까 주거 비용이 세다고 생각해가지고 월세로 갔는데 전세자금 대출도 금리가 내리면은 수요가 여기에 조금 몰릴 수 있는데 지금 전세는 매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가도 자극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전세가의 매물들이 좀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뭐 이건 아실에서 제가 이제 좀 그거 한 건데 언제죠? 토지거래허구구역 재지정이 된 이후부터 보니까 전세가 매물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매물 수가 많이 줄어들었죠.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지역에도 매물 수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물 수가 줄어들었다는 건 수급 불균형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올해 들어서 전국으로 따지면은 세종시가 지금 최근 들어서 전세 매물들이 가장 많이 줄어들었고 전세가도 반등을 하고 있고 매매가도 지금 오르고 있는 데가 세종시입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강동 중심으로 매물들이 많이 사라졌고 경기도는 안양 만안구가 그대로 매물 소진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천은 부평구의 매물이 소진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이 전세뿐만 아니라 매매의 매물도 수도권 전체에서 빠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 사람들은 이거 들으면은 뭐 이거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느냐 할 수 있는 지방도 수도권의 움직임을 꼭 지켜봐야 됩니다. 수도권의 움직임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세가 이제 이렇게 매물들이 빠지고 이제 전세에 대한 수요들이 월세로도 이동이 되는데 전세로도 사람들이 또 관심을 받는 시기들이 또 오겠죠. 근데 매물이 많이 없습니다. 매물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가격들이 좀 움직이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전세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은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전세가 월세화되고 있는데 나중에 진짜 전세가 없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전세는 1분기 기준으로 해서 월세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많이 사라졌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전세 사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월세화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커지고 있고 주거 비용이 월세가 더 싸다고 판단되니까 그러니까 월세로 많이 비중들이 좀 늘어났고 이러다가 전세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전세 사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집값 전세값도 높고 금리 부담 내려간다면 금리 부담도 여전하고 집값이 전세값이 높으니까 금리가 낮더라도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빌라도 전세가 비싼 편인 빌라들도 되게 많고 전세 사기도 있고 이제 전세가 끝났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전세라는 걸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잘 활용을 또 할 수 있는데 전세 안 끝났습니다.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전세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2012년도에 이제 전세 때문에 문제가 됐던 깡통 전세입니다. 깡통 전세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올라가 버렸죠. 이제 제도 손질해야 이제 문제가 많다라면서 문제를 제기해 전세에 대한 문제. 2009년도에도 역전세 대출 보증, 집주인들 속탄다, 역전세 문제, 전세에 대한 문제들을 이때도 제기가 되었던 데가 2009년도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주 멀리 가볼게요. 81년도 전세 사기 얘기가 나옵니다. 162명이 전세 사기로 검거가 되었다. 피해액이 4억 7천만 원 정도 된다.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도 전세에 사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멀리 가볼게요. 1939년으로 갔습니다. 주택난 기회 삼아서 전세 사기가 횡행한다고 합니다. 이때도 전세 사기가 있습니다. 근데 전세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로 가볼게요. 조선시대도 전세 사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집주인이 전세를 놓고 이제 그 돈을 다 써서 돈을 못 돌려주겠다, 배째라라고 했던 얘기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 실질적인 고서에. 그래서 전세는 우리가 관행적으로 가져왔던 제도거든요. 그래서 전세가 불안하더라도 전세는 없어지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전세는 없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전세의 수요가 위축되는 시기가 있고 이 전세가 위축되는 시기가 언제냐? 월세가 유리할 때. 전세가 가장 싸거든요.
왜냐하면 전세는 뭐 지금 4억, 5억, 6억, 10억 주는데 뭐가 싸냐라고 할 수 있지만요. 전세가 만약에 금리가 만약에 낮고 그리고 월세가 비싸다면요. 전세에 머물러 있겠는데 지금은 월세가 전세보다 유리한 시기예요. 비용 지불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월세로 수요가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수요가 또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다시 전세로 옵니다. 그 전세 수요가 매매가가 올라가면 그 수요가 또 어디로 붙을까요? 매매로 붙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많은 사람들이 전세가 매매로 급하게 갈아탈 수 있는 시기가 이미 조금 아파트의 가격이라든지 집값이 움직임이 좀 커졌을 때, 초기가 아니라 커졌을 때 많이 그렇게 이동을 합니다.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가장 투자하기 좋은 시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이제 서울의 하급지라든지 경기도의 중하급지, 남부권 기준으로만 얘기를 할게요. 고양이나 구리나 이런 거 포함해서 지금 좋은 시기입니다. 좋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눈치를 못 채는 겁니다. 왜 못 채나? 아직 보이는 게 없거든. 언제 오를지 모르거든. 근데 그 오르는 건요, 우리가 맞추기 못하기 때문에 확실한 걸 잡아야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입지가 어디인가? 그리고 내 돈에서 그 인플레이션이 어디가 가장 자극이 많이 될 것인가? 그 자극이 많이 되는 지역은 어디인가? 아까 말한 것처럼 상급지거나 아니면은 중급지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교통으로서 호재가 있는지, 그 다음에 신축으로서 호재가 있는지, 신축이 되지 않아도 재건축으로서 후반부로 달려가고 있는지, 주변의 주거 환경이 괜찮아지는지, 그런데 입지는 강남이라든지 여의도라든지 종로의 접근성이 좋은지, 이런 걸 보면서 접근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기적으로 지금 전세가들이 조금은 움직임들이 월세화 되어서 수요가 있지만요. 이 전세라는 흐름들로 나중에 매매로 갈아타는 시기가 있을 때는 그게 움직일 때 갈아타지 마시고 지금같이 시기적으로 움직임이 일어나기 초입부에 있을 때 가는 게 좋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저는 하반기나 내년 초는 가격이 움직임이 확실히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세 박자가 좀 맞아져요.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금리 인하가 확정이 되죠. 그리고 공급 급감이 일어나죠. 요 세 박자가 맞아지는 시점이 2025년 후반부부터 2026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분명히 어떤 정권이 들지 모르겠지만은 혹시나 정권이 뭐 돈을 푸는 정권이 온다고 하면 거래는 조금 어렵겠지만은 유동성 장까지 겹쳐집니다. 뭐 요 내용은 저번 주 영상을 참조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이 사람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는 시장 정도로 중하급지는 조금 바뀌어 있는데 관심을 많이 가지십시오.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무주택자는 특히 가만히 있으시면은 안 되고 지금 전세로 갈까 매매로 갈까 고민을 할 때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움직이는 자산은 매매밖에 없고 그 매매의 시장 중에서 아직까지 가격을 회복 못한 좋은 입지들이 아직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전세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해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매매를 선택하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제가 부산에 5월 말에 가거든요. 5월 29일에서 5월 30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대1 출장 상담소를 운영할 겁니다. 마린시티, 해운대 마린시티에서 진행을 할 거고 추후에 개별 공지할 건데 사전 자료를요 제가 받고 그 자료를 통해서 전략을 충분히 분석한 다음에 1대1로 거기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산에 이번에 또 가는데 많은 분들도 만나 뵙고 저도 좋은 경험들, 간접 경험들을 하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고민이 있다면은 연락을 주시고 그 연락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인연을 맺어서 좋은 또 전략들을 잘 꾸려나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져봅니다.